오늘은 정말 말이 많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재정 비상을 선언했고요. 어제 2조가량 매수세로 들어왔던 외국인은 오늘 매도세를 보이며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4조를 팔아치웠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나란히 급락했거든요. 코스피에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걸렸습니다. 코스피가 4% 넘게 하락하면서 어제 오른 걸 하루 만에 반납했습니다. 어제 주인공이 오늘은 지수를 끌어내린 셈인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코스닥이 홀로 붙었는데요. 반도체에서 빠진 돈이 바이오와 로봇으로 옮겨간 덕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엇갈린 흐름부터 시장을 둘러싼 정책 이슈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나라의 경제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먼저 오늘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6,296포인트로 4.58% 급락하면서 6,300포인트 선이 무너졌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801포인트로 0.26% 오르면서 두 시장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 열세였는데 방향이 어제와는 완전히 뒤집힌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조 원을 넘게 순매도했거든요. 그 물량은 개인이 받아냈는데 4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간도 코스피에서는 소폭 순매도였고요. 종목과 업종을 보겠습니다. 어제 올랐던 삼성전자가 오늘은 6.3% 하락했고요. SK 하이닉스는 10.37%가 급락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장 초반 하한가 근처까지 빠졌다가 낙폭을 조금 줄인 겁니다. 반면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버텼죠. 안전자산으로도 돈이 물렸는데 국제금값이 온스당 4,300달러를 넘기면서 3.67%가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75달러 선에서 소폭 내렸고요. 환율은 1,425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흔든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의 엇갈린 흐름입니다. 코스피가 무너진 건 반도체 대형주 때문이었지만 코스닥은 바이오와 로봇이 버팀목이 됐습니다. 실제로 기관은 코스닥에서 바이오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한편 코스피에서는 오전 한때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었는데요. 프로그램 매도를 잠시 멈춰주는 안전장치인데 올해 들어서만 벌써 46번째였습니다. 사이드카가 이제는 일상이 됐을 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다음은 요즘 증시를 흔드는 레버리지 상품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가 시작이 됐는데 그 후폭풍이 정치권까지 번졌습니다. 야권에서 이 상품이 관치금융의 실패라면서 정책을 이끈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나선 겁니다. 대통령실은 책임을 따지기보다 대책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레버리지가 시장 변동성을 키운 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이 상품을 전문 투자자에게만 사게 하거나 배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월 도입 예정이었던 이른바 퇴근길 ETF 거래도 안개 속에 놓였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ETF를 사고 팔게 하는 제도인데 변동성이 이렇게 큰 상황에선 투자자가 깜깜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거예요.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반도체를 대고 팔면서도 일부 종목은 사들였는데요. 코스피에서 1위가 기아의 225억 원, 2위 대한항공의 147억 원, 3위인 현대백화점의 141억 원, 4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39억 원, 5위인 삼양식품에도 127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도체를 팔고 대신 내수와 방어주로 옮겨간 모습인데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1위가 VM이었는데 101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2위인 원익 IPS에는 97억 원, 3위인 하나마이크론에는 67억 원, 4위인 PSK는 58억 원, 5위인 JS링크에도 47억 원을 담았습니다. 기간은 삼성전기에 959억 원 담으면서 코스피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GS건설에 399억 원, 3위인 LG건강에는 352억 원, 4위인 셀트리온에는 327억 원, 5위인 고려아연에도 32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 기간 순매수 1위는 알테오젠이었는데요. 227억 원이 들어왔고요. 2위인 에코프로에는 136억 원, 3위인 파마리서치는 105억 원, 4위인 ABL바이오에는 92억 원, 5위인 LNC바이오에도 86억 원을 담았습니다. 이번엔 태양광업계를 긴장시킨 미국의 관세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폴리실리콘에 15%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오늘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료인데 관세는 여기서 나아가 웨이퍼와 태양전지, 패널에까지 매겨질 수 있습니다. 중국 태양광 공급망을 겨냥한 조치인데 미국에 공장을 둔 우리 기업도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소액 주주들이 주목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난 7월 코스닥이 크게 빠지면서 상장 폐지 위험에 놓인 기업이 급증했었는데요. 시가총액이 기준에 못 미치는 위험군이 240곳, 코스닥 전체의 14%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주가가 1,000원도 안 되는 동전주도 219종목이나 되고요. 이렇게 늘어난 건 이번 달부터 상장 폐지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200억 원, 코스피는 300억 원에 못 미치면 심사 대상이 되고 내년 1월엔 그 문턱이 더 높아집니다. 급락장에서 소형주에 투자하셨다면 보유 종목이 이 기준에 걸리진 않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정부의 큰 정책 변화입니다. 정부가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틀을 76년 만에 완전히 새로 짜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국유재산이라고 해서 땅과 건물을 보존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이제는 국가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굴려 가치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관리 대상도 부동산을 넘어 지식재산, 주식, 그리고 가상자산까지 넓혔습니다. 정부가 가진 자산을 다 합치면 1,400조 원에 이르는데 여기에 가상자산까지 공식적으로 포함된 게 눈길을 끕니다. 이를 위해 국가자산 기본법을 새로 만들고 총괄하는 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고요. 그럼 오늘 상한가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에서 10개가 나왔는데 대표적인 것만 짚어드릴게요. 급락장인데도 소형주에는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유니캠인데 미국 유연전자 기업 루미아를 인수해 휴머노이드 로봇의 전자피부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증권주에서는 수협은행이 상장인 증권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부동산 개발사 SKD&D는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면서 주식가치 희석 우려가 줄자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화장품 기업 본느는 최대 주주 변경 기대가 이어지면서 5거래 연속 상한가를 이어갔고요. AI 데이터 기업 BQAI도 거래가 재개된 이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전체 명단은 커뮤니티 게시글에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정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장 오늘 밤 미국에서 폴리실리콘 관세가 실제로 발표되는지가 관심입니다. 발표가 된다면 국내 태양광주에 곧바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지켜보셔야겠고요. 국내에서는 레버리지 규제를 둘러싼 당국의 추가 대책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가 남은 변수입니다. 오늘은 변동성이 유난히 큰 하루였는데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